네, 드디어 저희 책고파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후후. 오예. 네, 좀 이따가 다 같이 소개할 거니까 저희 인트로부터 시작하고 진행하시죠. 고민이 있으신가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책으로 타파하는 방송. 저희는 책고파예요. 저희는 책고파예요. 고학기조 다 책고파예요. 달라.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시즌2부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서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줌으로 지금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멘토분들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책으로 세상을 그리는 남자 다빈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드라마보다 소설이 더 재미있는 여자 모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경험 수집가 다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없는 사유를 꿈꾸는 몽상가 프랭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읽고 쓰는 무엇을 하겠다는 작가 자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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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용으로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성만 듣고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사진 보시고 더 이상 안 들으시면 안 네, 되는데.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저 빼고는 다들 인물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구독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사연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은 저희 새로 오신 쌤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시즌 1과 다르게 새로운 두 분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 프랭크 쌤하고 자스민 쌤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쌤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사이책방 7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랭크라고 합니다. 평소에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책방도 차리게 됐는데 이번에 시즌2에 합류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들을 좀 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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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읽는 것보다 사실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작가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직장인이고요. 직장 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책은 4권 정도 되고 오늘 마침 고민이 또 직장 관련한 이야기인데 본격적으로 글만 쓰고 싶어서 조금 더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책 4권 쓰셨으면 본업이 작가고 부업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네. 맞습니다. 부업에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본업은 책방인데 부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대단한 능력자분이셔서 우리 처음에 인트로 때 들었던 음악도 우리 프랭크 쌤이 직접 연주해 주신, 작곡도 해주시고 연주해 주신 분이에요. 너무 좋죠. 저희 멘트에 섞여서 좀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능력자여서 원래 성이 노씨셔서 저희가 노르마라고 그 별명을 지어드리기도 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자스민 쌤은 1년 사이에 책을 4권이나 출간하신 엄청난 작가분이시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차차 저희 책 소개하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해보고요. 자, 오늘 고민은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퇴사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사장님 빼고는 그죠? 네. 거의 없으신 것 맞아요. 같고 퇴사하고 싶어 하는 오빠를 위한 조언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연은 우리 프랭크 쌤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문만 읽어주시고 사연은 이게 여자분의 사연이니까 다봉쌤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퇴사하고 싶어 하는 친오빠.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오빠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로 퇴사를 너무도 하고 싶어 하는데 딱히 꿈이 있거나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어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빠에게 추천해줄 책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고민이 아닌가. 직장 다니시면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모아나쌤. 하루에요? 네. 저는 하루에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일까요? 그렇죠. 입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항상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시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아, 하루에 언제 몇 하는가. 번이라기보다 네. 시기에 대한 고민? 시기에 대한. 네. 퇴사를 하고 싶어 네.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직장인 중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월급 날만 약간 그 마음이 살짝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 중에 30일은 퇴사하고 싶은데 그 월급날 하루에 그 마음이 쏙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저희 5명이 어떤 책을 준비해 왔는지 같이 저희 책 배틀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 방식은 저희 시즌 1 때랑 똑같아요. 저희 5명이 사연에 대한 각자의 추천 도서들을 추천을 드릴 거고 그 5권 중에서 이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한 권을 선택해 주시면 그분 책이 선정이 되고 저희는 책 배지, 저희 우승 배지를 우리 멘토님께 드리는 거고 사연자분께는 선택하신 책을 선물로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저희 이미 정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프랭크 쌤이 오늘 약간 주인공 네. 같네요. 첫 우와. 번째 사연도 읽어주시고 작곡도 해주시고 오늘 또 순서도 첫 번째로 책을 소개해 주시게 됐는데 어떤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계기가 저희 책방에 오셨던 대학생 그 고객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방학을 하고 이제 저희 책방에 놀러 오신 고객님이셨는데, 사실 저희 책방에는 요 책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나누다가 요 책이 상당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 책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윌 듀런트라는 철학자 편지로 쓴 그 책으로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윌 듀런트라는 이분이 자기 집 마당 앞에서 낙엽을 갈퀴로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웬 잘 차려입은 신사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자기가 이제 곧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윌 듀런트가 자기가 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설득하지 못한다면 자기는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윌 듀런트는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인 명언과 자기가 삶에서 느꼈던 그런 조언들을 계속 해주는데 진지하게. 근데 그 자살을 하겠다고 찾아온 그 신사는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고 뭐 이후에 그 신사가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윌 듀런트 철학자는 이 에피소드 이후에 삶의 의미가 과연 뭔지 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이 고민을 혼자 풀 수 없어서 당시에 각계각층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로 이 회신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디라든지 뭐 네루 총리, 현재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메이오 창립자도 있고 뭐 철학자 러셀 버나드 쇼, 뭐 심리학자 교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낸 대상 중에는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답장을 해줬고, 그때는 이제 일부는 또 너무 바쁘고 또 한편으로 귀찮다 이렇게 해서 답장을 안 주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민의 사연을 듣고
이 책을 추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여기 고민의 주인공 분께 이제 퇴사를 고민을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퇴사를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고민 사연자분의 중심이 아직 굳건하게 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게중심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저는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매일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에 삶의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그 삶의 무게중심에 나는 얼마만큼 가까이 살고 있는지를 좀 진지하고 깊게 성찰해 본다면 이 고민의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퇴사의 기대를 품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을 것 와. 같아요. 책 저도 사실 너무너무 기대돼요. 미리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대되는 책이고 일단 작가님만으로도 이미 읽을 가치가 충분한 거죠. 네. 네. 이렇게 본질적인 접근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편지 형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 윌 듀런트라는 철학자가 모아서 풀어내신 모음집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책으로 따지면 윌 듀런트판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멘토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네네.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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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 사연자분께서 오빠가 아니라 본인이 읽어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 오빠를 추천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다음은 제 책 소개할 차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패트릭 맥기니스라는 작가님이 적으신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은 책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해를 딱 깨주는 내용이 초반에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또 퇴사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사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크니까 사업이라는 약간 명거리를 찾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다행히 또 오늘 추천 도서들을 보니 책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현실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한 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에는 새로운 사업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흔히 엔잡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고 요즘 또 이제 수공예 같은 거에서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본인이 원래 회사에서 잘하는 일을 부업으로 또 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직장을 때려치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직장을 때려치우는 순간 5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상생활이 엉망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하루 종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월급이 이제 딱 끊기니까 경제적 파탄에 빠지기 쉽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된 지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회사를 10년, 20년 다녔으면 분명히 과장이든 차장이든 뭐 어쨌거나 나의 직위가 있는데 그 직위가 없어지고 이제 무직이 되는 순간 금융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홀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이 홀대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받을 위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막상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흔하지 않다. 그리고 5번째 실패는 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패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고민을 주신 이 동생분께서 오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고민 듣자마자 이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으로 3가지를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3가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나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걸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건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여부를 떠나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을 보통 먼저 찾으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되는 사업을 찾으시는데 저는 그건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달려들었을 때 그걸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관두고 이 사업으로 좀 힘들어도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버티는 놈이 약간 이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성장하면서 버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오기 때문에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일인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쟁력이 없으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를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2-3가지 내 능력을 조합해서 요즘은 그 능력들을 조합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성공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나하나의 능력은 되게 보잘것없는데 3가지를 섞 믹싱해서 전혀 그전에 없는 새로운 채널 만드셔서 몇십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저는 유튜버도 많이 봤거든요. 경쟁력은 남들보다 조금씩 잘하는 능력을 조합해서도 만들 수 있다. 이게 2번째고 마지막 3번째가 또 가장 중요한데 고객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사업할 때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이게 좋으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망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고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 능력을 만들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정확하게 알고 시장이 작더라도 그 작은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으면 뭐랄까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3가지를 꿀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이것도. 네. 자스민 쌤 저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읽고 싶어요. 네. 10%의 시간만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을 10%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가진 자산의 10%만 투자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내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하나씩 늘려가는 네,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이 작가님은 하나씩 늘려 이 책을 쓸 당시에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네, 와, 대단하죠. 대단하시다. 네, 워너비가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되면 직장이 정말 부업이 되는 맞아. 돈은 딴 데서 다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번째는 차례인데요.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질문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이 고민을 제보해 주신 분 자체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몇 개 보였는데요. 첫 번째, 초등학생 딸을 가지고 있어, 오빠가. 초등학생 딸도 있는데 뭘 그만둬 라고 만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역시 오빠는 작가님 직장 생활에 다르시다. 대한 키워드를 뽑아내시는군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근데 오빠는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 2번째 제가 뽑은 키워드인데 오빠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으시겠죠? 그러니까는 퇴사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오빠의 마음은 퇴사를 하고 싶어. 회사가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또 여동생이 이런 키워드를 말씀하시죠. 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오빠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사실 만류하고 싶은 여동생의 모습을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결국에 보면은 퇴사를 부정하는 이유들로 가득한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직장 생활 해보면서 회의감 느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회의감을 누르면서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회의감이라면은 내가 부족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잘못됨, 어떤 부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된 회의감이라면 사실 저는 그 오빠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다니시는 게.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여동생 말씀처럼 초등학생 딸도 있고 오빠가 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퇴사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그렇다면 오빠에게 꿈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퇴사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여동생도 오빠를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추천하는 책은 일독입니다. 왜 이 책을 추천드리게 되었냐면 사실 삶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통로가 되는 독서부터 오빠분께서 시작하셔서 자기 꿈을 찾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퇴사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이유들을 만들어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꿈이 있다고 바로 퇴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퇴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들을 보여주면 또 오빠의 여동생분이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일단 독서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바람으로 일독 추천하고 참고 도서로 독서의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하나요? 변대원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자매품으로 꼭 추천드립니다. 명작이죠.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책방에도 책만한 답은 없습니다. 끝. 아, 네.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독서가 진짜 사업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네, 오히려 책을 읽으시면 직장 생활을 더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사라지실 것 네, 같아요. 고민이 사라질 수도 있죠. 자스민 쌤 같은 조언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 제 카운슬이 자꾸 뒤로 갈수록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첫 번째가 가장 힘들어요. 맞아요. 첫 번째 순서가 네,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네, 부담스럽게 했는데 나중에는 잊혀지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제 얘기도 이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잊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화면으로 또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모아나 쌤 추천 도서 궁금합니다. 네 번째가 전가요? 네. 자스민 쌤 이야기 듣느라고 제 순서 잊어버리고 그냥 일독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혹시 중고책으로 사실 분은 일독 아니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고. 네,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죠. 그래서 일독이 그 책이에요? 네, 그 책이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얘기를 조금 각색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독서 천재 홍대리는 다산에서 나왔던 책이고, 네. 이제 차이정원이라고 다른 출판사로 넘어가면서, 네, 아마 이지성 작가님이 직접 이제 관여해서 하는 책 출판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유희열 작가님의 밤을 걷는 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는 방송은 보지 않았었는데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예능 TV로 나왔던 그 유희열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밤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밤의 풍경도 보고 하셨던 대화들을 그걸 에세이로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을 제가 떠올린 이유는 네, 사연자분의 고민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장인들은 대부분 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부딪히면서 퇴사를 한두 번 이상은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강도의 차이이겠지만 어떤 분은 두 번 고민했다면 어떤 분은 저처럼 뭐 입사와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아직까지 퇴사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하루 중에서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이 회사잖아요. 직장인이라면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공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퇴사를 고민할 것 같아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다들 한 가지의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나의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고 이제 뭐 1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거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퇴사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여기에 솔루션이 있다면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무언가를 하면 돼요. 또 저희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입사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5일 일을 하고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할 때 직장에서의 일들이 힘들었을수록 집에서 잠을 많이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로를 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월요일에 회사를 출근할 때 이거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돼서 제로가 된 상태로 주말을 맞이했는데 에너지를 돋궈주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를 간다고 해도 에너지가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레벨이 충전돼서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시간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를 조금 더 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나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밤을 우리가 걸어본다는 게 크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 집 앞에도 저는 가끔 나가보는데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산책을 할 때 밤에 거리를 걷고 그냥 걸어서 오면은 집 앞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걸어오면서 느끼는 기분들이 있어요. 집 앞이었는데 약간 여행 온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풀벌레 소리, 여치 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귀에 들려오거든요. 좋은 동네 사시네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희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을 하잖아요. 5가지의 그런 감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각이라고 해요. 제가 눈으로 모든 거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렬한 자극을 받는데요. 밤이 주는 특별한 이유는 그 시각이 조금 사라지고 나머지의 감각들이 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5가지 감각들 중에서 제가 멘토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어떤 감각이 가장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시각, 후각, 여러 가지 촉각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 결과 가장 예민한 감각이 청각이래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그런 게 길거리에서 딱 흘려 듣는 순간 저희는 그 순간 그 시절로 바로 소환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다른 거랑 다르게 청각이 주는 그런 예민한 감각이 있대요. 그거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게 시각이 조금 약소된 그런 밤에 좋아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여기 밤을 걷는 밤이 여러 가지의 장소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길을 걸으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네? 약간 이런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하시면 다음 한 주에 일상들이 조금 덜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서울의 여러 가지 거리들을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희열 작가님 음성 지원되면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멘트들도 같이 있거든요. 이 책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이 힐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걷는 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읽어보고 좋아요. 싶네요. 저 제주도에 와서 지금 제주도에서 밤에 파도 소리 들으러 자주 나가거든요. 와. 오, 너무 너무 부럽다, 좋다. 다봉쌤. 한 5분 정도 걸으면 나와요. 와, 근데 와. 진짜 너무 공감 가고 힐링 됐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이미 5분 그 거리 힘을 알고 나가시면은 있으니까. 맞아. 파도를 들으시다니.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러면 순서로 우리 다봄쌤이, 네, 다봄 쌤 추천부터, 네. 마지막이다. 근데 지금 엄청 기대됩니다. 감성적이었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엄청 감성적이지 않아요? 그대 스스로를 다양한 고용하라. 버전으로. 저희 진짜 오늘 이번 너무 국민에 버다이어티 대한 하죠. 얘기가 너무 다양한 버전으로 제안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골라 먹는 맞아요. 맛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오빠분이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직장 생활 좀 길게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길게 하면서 그 생활의 패턴에 계속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만두고 싶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입력돼야 되고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져야지만 변화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스민 쌤도 책을 먼저 읽으라고 하신 것 같고 저희도 다양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구변영 선생님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책은 부제가 진정한 나와 대면하는 변화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원하시는 그분께 진짜 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2001년에 나왔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직장인은 죽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직장인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빨리 전에. 박차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충분히 그 변화를 이끌어갈 용기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을 당장 그만두는 거는 그만둠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일단은 직장을 그만둔다 해도 그만둔다고만 하고 안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만둘 자신과 용기가 있는지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내 열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퇴사를 해서 내 길을 갈 용기와 열정이 있는가. 그런 열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계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뭐 꿈의 명함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 내 경험들을 정리해봐라. 그럼으로써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꿈의 지도를, 혁명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서 내가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로드맵을 그려보시면서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책 너무 좋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아주 명작이죠, 이 책도. 그쵸. 네. 너무 좋아요. 정말 20년 전 책인데 지금 읽어도 잊을감이 없는 맞아요.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은 뭐 여러 번, 몇십 번 읽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죠? 네. 여러 번 읽고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읽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구분영 선생님 글에는 뭔가 현실적이지만 인문학적인 그 묘한 그 필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5권 책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한 권씩 저희가 순서대로 요약해서 어떤 출판사의 어떤 책인지 순서대로 이제 우리 프랭크 쌤부터 이렇게 5권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추천드린 책은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윌 듀런트 철학자가 이제
지은 요 책이고요. 삶의 무게 중심부터 먼저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추천드린 책은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했다. 패트릭 맥기니스 작가님이 쓰시고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일독입니다. 그 직장에 대한 회의를 발동 삼아 꿈부터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 발견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독서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유열 작가님의 밤을 걷는 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 이대로 괜찮을까요? 섬세한 내 마음을 만나는 책, 밤을 걷는 밤을 추천드립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김영사에서 나온 구본영 작가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각자 어떤 책 읽고 싶은지 네, 이건 저희끼리 그냥 그거 한번 재밌다.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책 소개는 다 드렸으니까 네. 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서 이제 다봄쌤부터 어떤 책 읽고 다봄쌤부터? 싶은지 네. 한 권 아니어도 되고 여러 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밤을 걷는 밤을 읽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실제로 제주도에서 밤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걷는 밤도 기록해보고 싶다. 그런데 참고하고 싶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읽고 싶습니다. 아, 네. 좋네요. 저는 프랭크쌤 추천해주신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무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그 다빈치쌤 추천해 주신 거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책 가장 읽고 싶은데 사실 퇴사에 대한 고민을 저 또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형인 사람으로서 가장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퇴사를 앞당겨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책이에요. 그렇지. 다음에 같이 한번 독서 모임 하시죠. 네. 저희끼리 오프 더 레코드로. 네. 네. 저는 윌 듀런트 작가님 책 너무 읽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밤을 걷는 밤도 읽고 싶고 사실 그대 읽고 스스로를 싶으신 거 고용하라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추천한 책 말고 이 책을 이미 봤으니까 사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랑 일독은 이미 봤던 책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네, 지금 또 말씀 읽고 못 드렸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둘 다. 네, 다시 보고 싶긴 한데 또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안 봤던 책이 더 그거 궁금한 건 먼저. 어쩔 수 없잖아요. 유열 작가님 책도 계속 이게 여러 번 발표했는데 제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읽었던 책이거든요. 아, 이번에 바로 주문 넣어야 될 것 같네요. 꼭 보셔야 돼요. 네네네. 네, 저는 사실 그 다빈치 쌤 책 빼고는 다 읽어봤는데 일독은 그 독서천재 홍대리는 제가 2012년도인가 13년도, 12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엄청나게 제가 하루에 3-4번씩 읽었던 줄을 막 쳐가면서 읽었던 그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읽은 지가 좀 저도 돼서 진짜 꼭 다시 한번 저도 밤거리를 걸으면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이제 밤을 걷는 밤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보셨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읽지 않았던 책 중에 이제 다빈치 쌤이 추천하신 요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하고 또 제 주변에서 지금 요 고민의 사연처럼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나 또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꼭 읽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 취향들이 다 비슷해서 지금 추천해 주신 책들이 서로 다 읽고 싶은 책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사연 주신 분께서도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혹시 가능하시면 오빠분의 선택과 본인의 선택을 두 개로 이렇게 진짜 궁금해요. 네. 좋다.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물론 책 선물은 한 권밖에 못 드리겠지만 어떤 책을 받고 싶은지는 따로 알려주시면 되고, 각자 어떤 책을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궁금해서. 이 고민의 사연을 제가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이게 SNS로 이걸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요거를 리백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어떤 책을 선정을 하셨는지 꼭 네. 제가 다음 녹화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녹화 때 얘기해 아. 주시고, 저희 이제 보통 다음 녹화 때 전주 우승작 발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고민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네.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엔딩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시그니처 같이 나누고, 네,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리따우신 여자 세 분께서 하나씩 읽어주시고, 네, 체코파를 찾아주세요는 우리 프랭크 쌤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있을 땐 체코파, 체코파. 체코파. 도움이 필요할 땐 체코파, 체코파. 파. 마음이 답답할 땐 체코파. 체코파. 체코파를 체코파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봐요, 제발.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